안녕하십니까. 금일 지속 가능한 K워터 수변 사업의 미래 발표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처의 발을정 가랭 바른 길을 가는 허정행 과장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이번 학회에서 K워터 수변 사업 분야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주신 전기학회 관계자 및 K워터 전기직 선 후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학술대에서 발표할 만큼 뛰어난 지식은 없지만 수변 사업 담당자로서 도시와 에너지에 대한 제 경험과 견해를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으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워터는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설립되어 1974년 산업기지개발공사를 거쳐 1988년 지금의 한국수자원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댐, 수도, 단지 등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물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워터의 도시사업은 1967년 서빙고 지구를 시작으로 국가 경제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창원, 여수, 온산, 구미,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현재는 송산 그린시티, 부산 EDC 등 친환경, 수변, 친수 도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도시는 잘 살기 위한 시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신없이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쟁 이후 2에서 4차 산업 위주의 초고속 경제 성장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전쟁 당시보다 540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 배경에는 무분별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도시는 어떨까요? 현재의 도시는 과거 초고속 성장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도시는 환경오염, 이상기후, 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도시는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기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엄청난 폭염과 한파로 인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가뭄과 기습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생존의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같은 자연재해 말고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82%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국가라고 분석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인상된 LNG 가격 때문에 2022년 한 해에만 G20 국가들에 대비해서 22조 원이라는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도시는 기후, 물,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게 에너지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듯이 도시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 대표적으로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에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전의 발생과 동시에 마주해야 할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먼저 교통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도로의 체계는
신호체계에 의해서 또 신호체계는 다 전기를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력을 써서 움직이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신호가 마비가 되면은 이동에 대한 제약 뭐 이런 부분이 결국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게 되고 정전 발생 30분이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고 한 시간이 지나면 생활에 필요한 식용수 공급도 중단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냉장고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도시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입원 환자들이 모여 있는 중소형 병원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 위급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환자 수가 많아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는 정전 피해 규모는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우리 사회 모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정전 발생 7시간이 지나면 공항이 폐쇄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정지됩니다. (10시간이) 흐르면 모든 통신망이 끊기고 인터넷도 불통이 돼 재난 정보조차 얻기 힘들어집니다. 만약 정전 발생 10시간 후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 기반 시설들은 그 기능을 잃게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국가 대재난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은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복구를 약속드리며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시에 전기가 없다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초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 사업을 할 때 도시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산자부와 협의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는 급격하게 도약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편리함을 얻은 대신 그거에 비례해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고 4차 산업의 초고속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전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보더라도 급증한 전력 수요량에 대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이면에는 전기 사용량 증가가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국내 기업이 2050 탄소 중립에 대응을 하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연평균 5.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최근 핫한 AI 기술 발전과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도시를 계획할 때 급증하는 미래의 전력 수요에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K-워터는 과거부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화성시의 송산 그린시티가 있고 구미시의 구미 하이테크밸리가 있고 부산의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대적 요구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수열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가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를 강원도에 조성하기 시작했고, 김포시의 난개발 지역 오염원 정화를 통한 도시치유와 친환경 복합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서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K워터가 계획하고 조성하는 도시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탄소 중립에 대응 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의 의심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야 하고, 자원을 순환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효율이 좋고 안정적이고 세분화된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 흡수를 위해 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넘어서 물리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더 고도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탄소 중립의 연장선에서 K워터의 도시는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지자체에서는 도시 경쟁력은 물론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니 이미 과거부터 탄소 중립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학적 약점 그리고 사회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재생 그리고 에너지 자립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나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는 국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해 풍력, 태양광 발전, ESS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K워터도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 빌리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시 파일럿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로 에너지 빌딩,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현재 연평균 에너지 자립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K워터 수변 사업의 미래는 기후, 물, 에너지 안보가 확보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K워터는 물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물과 관련된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주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수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도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도시 사업과 융합한다면 그 어떤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K워터만의 특화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K워터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는 작년부터 MOU를 체결하고 현재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K워터 도시 사업 해외 진출의 첫 발로서 K워터의 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업 모델은 K워터가 가지고 있는 물, 에너지 등등 다양한 우수한 요소 기술들을 바탕으로 사업 여건 그리고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구성하고 패키징해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수도, 수자원, 에너지 각 분야 사업에 업역 구분 없이 상호 협력하고 분야별 역량을 모아서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K워터 수변 사업에 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에게 에너지는 인간에게 물과 같습니다. K워터의 수변 사업이 다른 도시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 사업을 담당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K-워터 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정행 과장님의 K-워터의 야심찬 수변 사업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네, 질의자분 혹시 계실까요?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정호 과장입니다. 그 발표 수변 사업 관련 발표해 주셔서 수변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거 인류 문명에서 주요 도시들이 수자원이 중요했듯 현재는 에너지 공급 방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발표해 주신 내용 가운데 그 도시 사업을 계획할 때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 사용 계획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 수급해야 되는지, 그런 의무가 있는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에너지 사용 계획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 사업을 계획할 때 일정 규모의 이상 그 도시 사업을 계획할 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전기 사용량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소요되는 열 에너지, 뭐 구체적으로 냉난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취사를 위한 뭐 가스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 도시 계획에 맞게 환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산한 내용을 이제 저희는 수요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급자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가능하지 않다면 그 공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산자부와 협의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그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담당자는 아니라서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세워야 되는지는 좀 미처 확인을 좀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 계획에 있어서 조금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과거 저희가 도시를 계획할 때 최초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현 단계까지,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시간까지는 굉장한 좀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저희 지금 송산 그린시티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최초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시간의 갭이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력 수요량은, 사용량은 과거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는 계획할 당시부터, 그리고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도 계속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에너지 자립 모델을 갖고 와서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그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